매주 목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문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이 뉴욕 그다음에 워싱턴 DC, 시카고까지 네. 텍사스 우리 주지사님께서 우리 주지사님, 우리 그렉 애벗 예. 주지사가 그냥 버스 화가 그런 것 났어요. 같아요. 버스에 그래서 태워서 이민자들을 지금 그 실어 나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남미 쪽에서, 오시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국경을 넘어온 불법 그 이민자들 있죠. 이민자들이라고 할 수 예, 그 있죠.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거 뭐 우리가 그러니까. 국경을 멕시코랑 국경을 접했다는 그 이유로 우리 주로 이렇게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바이든 대통령 당신이 이거 뻥 뚫지 않았느냐. 그치. 그러면 어떻게 처리 좀 해봐.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어. 그리고 친이민 정책을 항상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옹호했던 뭐 네. 뉴욕주라든지 심지어 그 매사추세츠 같은데 주에도 이렇게 생츄어리 시티라는 게 있었어. 예전에 트럼프 때 예. 불법 이민자들을 막 그냥 막 잡아가고 그러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시티나 뭐 그런 대표적이죠, 데, 예, 뉴욕시가. 뉴욕시티가 대표적이고 뭐 시애틀이라든지 뭐 이런 데 생츄어리 시티를 선언해 갖고 우리 시티로 오는 그 이민자는 못 잡아간다. 아. 우리는 이렇게 성역처럼 이렇게 보호 피난처 이렇게 그쵸.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도시들이 꽤 있어요. 그래, 우리 그런 도시들을 보낼게. 알아서 너네가 좀 처리해라고 어. 하는데, 사실 그 트럼프 시대 때 국경 장벽을 쌓았잖아요. 이제 그랬죠. 그리고 바이든 시대 들어서 이제 그것이 중단됐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시대 때 있었던 게 뭐냐면 Remain in Mexico라 그래서 음. 망명을, 사실 중남미에서 몰려오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네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뭐 빈곤 또 폭력, 그쵸. 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특히 있어요. 베네수엘라 갱단 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거기 이번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 법에 의거해서 이제 망명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가서 음. 미국에 가서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오는 음. 건데, 트럼프 때 아예 그런 것을 차단을 했던 정책이 음. 바이든 들어서 예전에 트럼프 때 그렇게 막았던 것들을 다 허용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떤 친반 이민자가 쓴 걸 보면 바이든 들어서 500만 명이 넘게 왔다. 오. 뭐 아일랜드 인구수보다 많은 사람이 왔다. 이러면서 뭐 신문에 막 또 이렇게 쓰신 분도 아. 계세요. 아. 다들 뭐 자기의 그런 그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뭐 나의 관점을 쓰는 거는 표현의 자유니까 그렇긴 상관없어요. 하죠. 예.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다, 그 진보적인 민주당이다, 친이민적인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보수적이고 반이민적인 공화당끼리 정치적 싸움에 이 음. 사람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 그래서 거죠. 예. 사실 부통령 간저에 사람을 태운 버스를 탁 내려놓고 자, 어떻게 처리해?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베네수엘라 맞아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망명자들에 대한 그런 처리가 굉장히 그 첨예한 대립이 되고 심각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으로 음. 이민 법정에서 망명에 대한 절차를 밟는데, 음. 만약에 자격이 되시면 여기서 남아서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럼 망명자들에게는 영주권을 어사일럼이라고 주는군요. 해서, 예, 물론 뭐 요건들이 있어요. 뭐 한국 분들한테는 낯설지만, 음. 한국 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 나라에서 뭔가 뭐 예.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 처했으면 그쵸. 망명을 한다라는 게 있는데, 한국 분이 전화 문의를 하셨어요. 예. 나 한국에서 예비군 안 가서 거기 한국 가면 난 잡혀가. 어. 그러는데 나 그거 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어어. 하세요. 예예. 그거는 가능해. 조금 좀 예, 좀 떨어진 얘기인데, 어떤 분은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잖아요, 한국이든지. 근데 그런 게 그게 이제 있죠. 감옥 대신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망명 대상자가 있냐고 물어본 실제 그런 분도 있으셨고요. 그러셨구나. 예전에 정치 탄압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캘리포니아 네네. 쪽에서는 맞아요. 그런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많이 얘기 있어요. 예예. 있었다는 얘기 그런 거는 들었어요. 해당이 돼요, 정치 탄압. 그리고 음. 특히 인제 연변이라든지 중국 분들은 뭐를 많이 하냐면, 그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 탄압. "나는 아. 크리스찬이다. 나는 교회를 가는데 그치. 교회 탄압을 해 가지고 중국이 중국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안 된다." 또 많이 했던 게
한 자녀 출산, 강제로 그렇죠. 강제로 낙태를 시킨다. 이거는 뭐 인권 유린이다. 뭐 하면서 그래서 사실 어사일럼을 한 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 그러시구나.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중남미에서 온 분이나 중국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지만 예예예. 그 사람들 또 하는 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예. 브로커들이 이야기를 조작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망명이 아무나 오면 망명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러겠죠. 자기 나라에 가면 내가 탄압을 받고 실제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음. 자국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렇구나. 것들을 다 또 꾸며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어떤 분은 이제 이민 재판에 갔는데 가서 예. 이제 진술을 하잖아요. 음 내가 중국에서 뭐 내가 내 나라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예예. 그러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한 거랑 너무너무 비슷한데 한 브로커가 그거를 그 대본을 다 짜 가지고 비슷한 거. 연습을 시킨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이거는 이민 사기다라고 해서 거절된 케이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망명자들이 오는데 정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지만 음. 무작정 와 가지고 신분이 없으니까 오직 살 길은 망명뿐이다. 그리고 음음. 중국분 같은 경우는 이제 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 정부가 워낙 예 받더라고요. 사회주의니까 예예. 그런 경우가 음. 있군요. 그러면 이번 남미 음. 같은 음. 경우에는 뭐 제가 보기엔 베네수엘라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유가 충분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식으로 이렇게 밟아 가셔야죠. 그런 그렇게 거구나. 하면 마 안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안 되면 이제 어사일럼 해서 추방 재판을 해서 예. 재판에 가서 예. 되면은 영주권을 주지만 주는 안 거고. 되면 추방 명령이 나오죠. 그럼 사실 나가야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그냥 이리저리 하면서 아. 있죠. 추방 명령이 나오죠. 그리고 사실 공화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예.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측에서는 불법 이민자 들어오는 거 환영한다. 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먼 미래에는 이 사람들이 표밭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쵸. 남미 사람들이 애를 얼마나 많이 그건 그래요. 낳는데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넘어와서 애를 아. 낳으면 거기 어린애들도 같이 오고 얘네들이 자라서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어른들도 애를 또 여기서 낳고 그러면 다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부모를 초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길게 보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음. 지지해 줄 수 있는 음. 시 표밭을 될 수도 있다. 예,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비판도 하는데 어쨌든 많이 뚫렸어요. 그래서 많이 오고 그것 음. 때문에 또 그 제도 그 처리상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는데 항상 그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제가 많이 지금 듣는 얘기가 그래도 너무 쉬워졌죠. 너무 잘 되고 그 있죠."라고 하는데 예예. 제가 인제 여기서 방송에서 항상 하는 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오래 걸려요. 뭐가 밀렸어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선 일자가 뭐 비숙련직은 뭐 얼마 몇 년이 뒤로 갔어요. 또 뭐 그쵸. 노동 카드가 안 나와요. 맨날 이런 건데 사실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과는 관계없이 음. 일단 쿼타는 한정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그 팬데믹이 함께 왔기 때문에 일 처리를 너무 못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는데 예. 그게 뭐냐면 정말 오래 묵었던 케이스. 그러니까 어. 5년 뭐 이렇게 묵었던 케이스들이 예. 요번에 3개나 승인이 됐어요. 근데 오. 이거는 사실 그 트럼프 때 한 분은 한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예. 취업 이민이에요. 음. 인터뷰를 갔는데 인제 식당에서 뭐 홀 매니저 같은 걸로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예. "어떻게 여기 영주권 스폰서를 받게 됐느냐?" 그랬더니 뭐 누나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자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어플라이를 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발려. 왜냐하면 왜요? 이거 적법하게 이민 가는 거 아니고 누나가 자리 하나 마련해서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예 아. 어썸션을 그렇게 한 거죠. 어머. 그래 가지고 모든 게 승인되고 인터뷰를 가서 그 인터뷰만 통과하면 영주권이 나와서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건데 그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반려가 됐는데 TP라고 해서 그러니까 transferred in process라고 TP라고 딱 찍어요. 그러면 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터뷰를 했더니 이상하니까 예. 이민국으로 다시 보내서 그동안 너희가 해서 승인을 다 했는데 예. 뭔가 좀 이상하다. 너희가 다시 봐라.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게
2017년의 일이거든요. 이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와서 그때 이 사람은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완전히 거절된 것도 아니고 기다리고 그러네요. 있는 거죠, 거기서. 인터뷰만 거절이 된 거니까. 인터뷰가 그러니까 뭐 거절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민국에서 "이거 심사를 해 봐라. 다시 우리 이상하다."라고 본 건데 그 이유하는 단 하나예요. 그냥 누나가 소개했다라는 그거 걸로. 그래서 이민국에 와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다가 결국 나중에 다시 이제 심사를 해서 reaffirm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한 건 아. 맞다. 예예. 이거 취업 이민인데 적법하게 잘한 거다." 음. 그래 가지고 다시 한국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으로 그걸 돌려갔습니다. 그래 아. 갖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고 예. 이번 주에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5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시작하고 나서가 아니라 2017년에 인터뷰를 인터뷰 하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이민국에 갔다가 이민국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재승인을 하고 하는데 다시 5 년이 한국 걸린 5 년이 거야? 걸렸는데 그래서 그분이 아 정말 그나마 그분은 5년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 계속해서 잡 오퍼가 유효를 했고 "그래. 지금이라도 오면 우리 예. 식당에서 일을 해."라고 아하. 해서 그렇게 됐고 예. 한 분은 또 비슷해요. 한 분도 5-6년 됐는데 이민국 뉴욕에 진짜. 있는 예예. 뉴저지에 있는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분도 취업 이민이에요. 근데 음. 취업 이민인데 이분은 예전에 취업 이민을 할 때 형님이 소개를 그러니까 형님 회사에서 한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음. 그래서 가족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쓸 때 없다고 적은 거예요. 뭐 자기는 잘 알지 못하지만 변호사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적었죠. 음. 나중에 보니까 형님 회사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거절이 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어. 다시 했어요. 다른 회사로. 다른 회사로 아. 인제 저희한테 와서 다시 했는데 인제 예.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 참고로 취업 이민은 이렇게 친인척 간에 하면은 스폰서를 쪼끔 하면은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해야 돼요, 표기를. "나 친인척 관계가 있습니다." 안 뭐 했을 때 사돈의 발 팔촌까지 다 친인척이에요. 왜냐하면은 진짜요? 취업 이민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US 워커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의 그 직원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예. 외국인한테 취업 기회를 준다라는 그렇긴 하 거거든요. 예예예. 그러기 때문에 레이버 마켓에 그러니까 광고, 구인 광고를 다 내고 인제 그런 걸 따라서 우리 구인 광고 다 냈는데도 사람이 없어. 어. 그래서 우리 여기 한국 사람인 이런 사람한테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를 한다."라는 게 예예. 전제가 되는 건데 그게 만약에 고용주가 친인척이라면 그런 거 제대로 안 하고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 일부러 서로 그냥 그렇게 자리 만드는 거 짜고 한 아니냐라는 식으로 거구나. 해서 친인척 간에 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거든요. 있다라고 하면 거의 잘 안 돼요. 안 그래서 어쨌든 되는구나. 이분은 없다라고 그냥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어. 그래서 거절이 됐고 나중에 다른 데 스폰서를 찾아서 다시 인제 영주권 스폰서 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 잘 돼 갖고 인터뷰까지 갔습니다. 예? 그게 지금 5-6년 전이에요. 여기도 예. 인터뷰 인터뷰가 같이 갔어요, 여기 노하게. 근데 갔는데 뭐 그냥 보더니 아무 그게 없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를 제기를 하진 않았어요. 뭐 음. "예전에 이렇게 했네." 그래서 음. 예전에 그걸 잘 모르고 그렇게 표시를 해서 그랬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전에는 음. 본인은 뭐 그런데 변호사랑 뭐 이걸 해서 체크를 그렇게 못한 거다."라고 인제 설명을 했고 네. 그러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머. 인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냥 노동카드만 계속 연장을 했어요. 이야. 예. 그래서 이분도 예전에 인제 친인척 관련이 있어서 조금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오래 가면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맨데이무스 액션이라고 해서 그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안 나오니? 그렇지. 빨리 나오게 해 줘."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예. 예. 그랬는데 그냥 이분은 그냥 기다린대요. 예예. 기다리고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막 보채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라서 저희가 막 심적으로는 조금 좀 낫는데 왜냐하면 예. 예전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서 1 년에 한 번씩 노동카드 연장하고 그러고 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온 거예요 그냥 덜커덕. 어머나. 이번 주에. 그러니까 덜커덕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와 그래 가지고 이게 그건 왜 되네. 그랬대요 그러면?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게 무슨 추가 서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조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희한하다. 그러니까 그런 희한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묵혔던 케이스들이 이렇게 나오시는 나오는 게 거예요. 있는 나오는 게 경우요. 있는 경우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그랬지만 예. 뭐 다른 사람들 뭐 1 년에 나올 게 내게 2 년에 나올 수도 있고 6 개월에 하는 게 1 년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긴 이래요. 해요. 그런데 너무 단순 비교로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빨리 나왔는데 내 거는 왜 이러냐."라고 그치. 하는데 별 이유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좀 이유가 있어서 이민국에서 심사를 계속 오래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바이든 대통령이 됐는데 이렇게 늦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꼭 그거는 그런 거는 상관은 아니시고 없죠. 크게. 그렇지만 예. 그 하나하나 심사를 할 때의 기준이라든지 잣대라든지 이런 거는 덜 엄격해진 건 그건 맞아요. 맞죠. 그건 제가 일선에서 일하면서 너무나 피부에 와 닿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어. 승인해 줄 거를 예전에는 2번, 3번 막 야. 시비 걸고 추가 보충 서류 내라 그러고 뭐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해요. 안 그래서 하고. 최근에 나온 옛날 분 나온 경우 하나가 그랬어요. 이분이 학생이 10년인데 뭐 아내가 5년, 남편이 5년, 뭐 이렇게 음. 10년을 학생 비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예. 학생 비자 서류 내라. 그다음에 뭐 학원이 없어져서 이거는 못 냅니다. 그랬더니 학원에 뭐 모두 찾고 이분도 어. 그래 갖고 5-6년 걸렸는데 이분도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듯이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그러네요. 까다롭게는 하지 까다롭지도 않는 것 않고.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오래 묵혔던 사건 사건들을 케이스들도 끄집어내서 하는 계속 경우들이 꽤 하기도 있는 것 있고. 같더라고요. 그런 네.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희망적인 소식이 네.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민국 일이라는 게 참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그게 그렇지는 그렇게 그렇진 않고 않죠.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희망적인 소식도 있으니까 또 희망 잃지 마시고 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